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그렇게 큰 폭락이 연출되진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닥에서 이제 강하게 좀 뛰어오른 종목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렇지만 다 오른 것보다 그 중에 또 특정한 업종이나 그런 섹터가 좀 탁 튀어오르면서 앞으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할 때 어떤 애들이 더 강하게 치고 갈 건가, 이런 것들이 오늘 살짝 눈에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요 내용들은 이따가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오늘 단기적인 매매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자, 오늘 엇박자를 타버린 단타 매매라는 제목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마이너스 난 내용들 이렇게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좀 부끄럽긴 한데 또 뭐 항상 수익만 낼 수 있나요? 어제 영상으로 제가 이야기하기로 양지사를 제가 이제 매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양지사를 매수를 했다 그러는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 계속 떨어지다가 바닥권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차, 2차 상승, 3차 상승, 그리고 조정, 뭐 이런 어떤 느낌이고, 이 조정이 다시 돌려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그 시장에서 얼마나 강한 테마로 계속 굴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양지사를 접근할 때 종목의 테마는 좋았다. 애국 테마이기 때문에 좋았다. 다만 거의 3차 파동에 가까운 곳에서 제가 높은 곳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는 분명히 뭐 크게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수의 자리는 좋지 못했다라는 반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수익을 낸다는 게, 이게 사실 단타 매매라는 게 사실 스캘핑 같은 그런 어떤 개념으로 짧게는 10분, 뭐 길게는 뭐 30분에서 혹은 뭐 한 3시간, 뭐 이 안에서 쇼부를 사실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양지사를 제가 매수를 하면서 좀 높은 곳에서, 그리고 충분히 그 더블 바닥이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익을 낼 때 2%든 3%도 그것도 감사한 수익이고, 단타로 봤을 때는 결코 낮은 수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전에 수익을 많이 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최소한 한 7%, 뭐 10%는 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된통 당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도 좀 보면서 반성을 하고 다음 매매는 분명히 좀 더 나은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양지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게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어, 바닥에서 매집이라는 느낌. 바닥에서 가격이 이렇게 계속 관리가 되면서, 그리고 물량을 모아온 듯한 그런 바닥권. 자, 보시면은, 자, 이 금액만 되면은 항상 만원 언저리죠. 되면은 계속 떨어졌는데, 이 기간이 8월 10일, 10월 달부터요. 그리고 원래 4월 달부터 4월까지입니다. 자, 이런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매집이 되어 왔다, 관리가 되어 왔다는 거고요. 자, 돌파가 났습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가 났고, 첫 번째 급등.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했죠. 이렇게 횡보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내렸어요. 어찌됐든 옆으로 횡보하든 간에, 자, 첫 번째 나온 그 눌림목 구간, 그 다음에 이게 2차 파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3차 파동, 혹은 뭐 이거를 2차 파동이라 말할 수 있고 3차 파동이라 말할 수 있는데, 자, 2차든 3차든 4차든 간에 여기서 에너지를 응집해서
오를 때는 강하게 오르고 두 번째 오를 때는 조금 약하게 세 번째 오를 때는 힘이 점점 딸리겠죠. 이제 그런 의미상에서 이런 자리는 아무래도 여기 자리보다는 굉장히 상승에 힘은 약하다라는 거죠. 분봉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5분봉으로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1차 파동이고요. 그리고 흘러내려서 다시 돌려내는 게 2차 파동이고, 또 다시 이게 3차 파동이라고 해도 무난한 그런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뭐 대충 선을 긋더라도 뭐 이런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죠? 이런 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얘도 평행되게 한번 그냥 그어볼게요. 자, 이건 아니네요. 대충 요런 식으로. 네. 자, 이제 이 선이 지금도 사실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옆으로 많이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지금 잡아주고 있는 14,000 한 400원 선, 한 500원 선 여기가 무너지거나 혹은 여기 잡아주는 이 자리가 깨진다면은 그때는 좀 이제는 좀 회생하기 어렵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제가 매매한 자리는요, 오늘이 7일이었죠. 오늘이 7일이었고 어제는 6일이었고요. 자, 이 자리였습니다. 자, 3분봉을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볼 수 있는데, 자, 5분봉에서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강하게 1파, 2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왜 이런 데서 1차 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매수했어요. 마음이 급해서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면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거든요. 자, 만약에 제가 늘 그랬듯이 두 번째, 자,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자,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해서 했으면 여기까지 한 7% 수익이 났었을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한번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매수, 그리고 여기서 한번 매수. 물론 여기서는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었습니다. 어느 정도 더블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전의 거를 많이 하기 위한 그런 또 몹쓸 짓을 한 거죠. 어쨌든 그 오늘 오전장에는 계속 여기를 횡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팔라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욕심을 부린 겁니다. 저는 정말 잘못된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깨지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게 깨지고 난 뒤부터는 사실 어디서 다시 받아줄지는 어디서 다시 돌려내서 지지를 해줄지는 사실 몰랐어요. 여기서 해줄지 여기서 해줄지 뭐 여기서 해줄지 몰랐는데, 자, 이게 지금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런 특정한 자리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옆으로 또 횡보를 하죠. 물론 저는 뭐 이미 이까지 가기 전에 이미 손절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괜찮은 자리였어요. 단타를 하기에는 결코 나쁜 자리가 아니고 제가 늘 알고 있는 자리였어요. 아침에 급등하고 난 뒤에 바닥을 만들어주는 자리. 자, 이런 자리 너무너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렸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된 매매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지사를 통해서 제 스스로 반성하고 조금 더 나은 매매를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후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지테크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좀 짧게 나갔죠. 자,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최대한 손절 라인에 가깝게 매수의 타이밍을 잡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건데요. 자, 일지테크 한번 볼게요. 뭐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아침에 이렇게 갭 상승하는 것들, 요런 애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아침에 거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뭐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공략하는 아이들로서는, 그리고 테마빨 있는 그런 애들로서는 충분히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은 사실 맞습니다. 다만 일봉을 같이 봐야 돼요. 일봉을 같이 봐야 되고요. 저는 일봉상 이 친구는 이제
상승의 초입 구간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런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큰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다가, 자, 이렇게 잡아주는 자리, 자, 계속 이제 관리가 된 거죠. 언제부터냐면, 저희가 이제 시작한 자리가 작년 7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파가 나온 자리가 또 올해 7월이었어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이게 오르지 못하고, 오를만 하면 누르고, 오를만 하고 누르는 이런 자리가 계속 연출되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또 보고 있는 또 하나의 또 모습은, 물론 이렇게 옆으로도 행보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그리고 돌파, 그렇게 되는 그런 패턴들도 많이 보거든요. 자, 이 패턴을 저는 좀 익숙하게 매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자연과 환경 60몇 퍼센트, 65%인가요? 제가 수익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밑에 끝에서 위에 끝까지 정말 촘촘하게 완전 제가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은 아직까지도 자다가깨도 기억나게 되는 그런 모양들인데요. 돌파가 나오고, 자, 여기도 지금 잡아주는 자리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바닥이잖아요. 이렇게 바닥이고, 혹은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이렇게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물론 여기서도 강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해서 이제 그 애국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일본 제재 관련주들이 요럴 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 오르고 두 번 이렇게 오른 거는 맞아요. 자,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여기가 1차 파동, 여기 2차 파동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아직 깨진 어떤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약간 눌렀다가도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현재 충분히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저는 왠지 이제 1차 파동이 시작된 듯한 느낌, 그리고 한번 눌렀다가 2차 파동 한 번 더 있지 않겠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차트 모양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저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지테크 보시면은 오늘 음봉이 강하게 나왔죠. 근데 5분봉을 보면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일봉봉으로 보고 해도 관계는 없는데, 자, 오늘자 출발이 좋았어요. 여기서 강하게 갭 상승이 나와버립니다. 아침에 갭 상승이 나와가지고 올랐다가 다시 올랐다가, 자, 뭐 이렇게 연출이 했어요. 선을 한번 그어 봤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냥 기준선이 어딘가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저는 이게 여기서 좀 잡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깨지더라고요. 자, 여기서 잡아서, 자, 이렇게 가는데 요게 살짝 깨지는 어떤 그런 모양들 보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잡아주는 자리가 아니구나 해서 그냥 곧바로 던졌다는 게 지금 일지테크가 몇 퍼센트죠? 마이너스 0.13%. 대단하죠? 사자마자 거의 판 듯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많이 흘러내려 버렸어요. 이미 흘러내렸고, 내일 다시 장 시작하면 또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테마가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분봉상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끝난 거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봐야 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계속 여기 맞으면 떨어지고 3,500원만 맞으면 계속 떨어지는 이 자리를 1년 동안 잘 지켜왔는데 이게 여기 상승이 끝인가? 글쎄, 저는 그거는 아니지 않겠나 라는 의심을 계속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후성도 있습니다. 후성도 잘 올라간 친구 중에 하나인데, 자, 후성도 뭐 다 똑같습니다. 보는 바와처럼 하락이 진행이 되고 난 뒤에, 그리고 바닥권에서 관리가 된 듯한 자리, 자, 가격대가 이 자리만 오면은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눌러준 거죠.
눌러준 거고, 자, 여기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일진테크 보세요. 일진테크도 올랐다가 다시 눌렀다가 지금 현재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인데 얘는 다시 한번 이만큼 튀어오른 걸 봤을 때는 일진테크가 이렇게 강하게 솟구쳐 치지 못할지언정 2차의 파동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더 하게 만드네요. 구성 차트를 보면요. 자, 그리고 그동안 강한 저항선이 되었던 자리는 어떻게 된다? 돌파하고 난 뒤에는 강한 지지선이 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후성은 굉장히 강한 급등을 하고 난 뒤에 자, 5일선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그 아래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강하게 떨어집니다. 네. 자, 1차 파동, 2차 파동이 없었어요. 뭐 그런 것도 채 보여주지 않고 자, 5일선을 종가상 돌파한 게 이 자리죠. 네. 그리고 좀 솟았다가 다시 눌렀는데 자, 저가는 여기에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분봉을 봤을 땐 더블 바닥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솟았어요. 왜 이렇게 뻘쪽으로 솟았다가 다시 또 이만큼 꺼졌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주식이 아니고요. 흐르는 그 출렁이는 그 파도에 올라타서 수익을 내야 되는 개미 입장에서는 그저 몸에 힘을 빼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5분봉 보도록 할게요. 제가 후성을 어떻게 봤냐면 자, 더블 바닥이 보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3 바닥이군요. 네. 자,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보통 이제 3 바닥이면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제가 처음에 주식을 공부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배운 적이 있었는데 자, 꾹 내려오다가 한번 튀어 올랐고 다시 눌렀다가 이게 지금 이 색깔이 이게 60선이죠. 5분봉상 60선인데 60선의 저항을 받다가 돌파가 나오죠. 돌파하고 나온 뒤에 이렇게 아래 위로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가까이서 볼게요. 가까이서 봤을 때 자, 여기서부터 저점을 올려주는 자리, 고점을 떨어뜨리는 자리, 이런 삼각 김밥 패턴 딱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장 마지막에 어떤 걸 했냐면은 여기 9,000원 언저리에서 9,020원 언저리에서 제가 매수를 했어요. 왜냐? 여기 깨지면 난 팔면 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이거는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910원인 9,010원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그냥 잘못 눌러가지고 이거는 그냥 매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여기 살짝 지금 뛰어 올랐죠. 물론 내일장 이게 여기 맞고 다시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내일장 막 갭 상승해가지고 여기서 막 시작할 수도 있고 그건 또 내일장이 돼봐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를 보고 그날 강하게 급등해서 갭 상승해서 꼴중 뛰어 올라서 갭 상승해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매매를 저는 좀 공략을 좀 하고 스스로 좀 연구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매매 패턴이 분명히 있을 건데 최근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런 매매 스타일입니다. 그날 끝내야 되는 건데 계속 가지고 뭔가 좀 수익을 한번 내보고 뭔가 누구에게 좀 멋진 걸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자, 후성도 봤어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좀 관심 있게 받는 거는 종목들 이야기 해볼까요? 자, 한세 MK입니다. 이것도 뭐 애국 관련주 뭐 이런 거일 겁니다, 분명히. 자, 일봉상 보면은 이게 정말 막 그냥 꼬라박고 있죠. 21,000원 하던 게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나 있어요. 네. 강하게 밑에서 역배열에서
강하게 빵 터지고 한 번 더 빵 터졌습니다. 오늘 장중에는요 굉장히 많이 올라섰어요. 5,500원 막 이때까지 올라가지고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지켜봤던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내일은 어떤 식으로 또 이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늘 보는 그런 어떤 패턴의 모양입니다. 뭐냐면요, 하락이 계속 되는 거죠.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는 그 하락의 패턴인데, 이평선을 보더라도 자, 이렇게 파란색 선이 보이죠? 파란색 선. 자, 이런 저항을 받으면서 여기가 돌파가 나옵니다.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러면 이제 좀 쉽죠? 강하게 떨어지다가 이제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는 자, 요런 모양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돌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파동에 여기 지지를 해주는 선이 노란색 20선이거든요. 그 20선이 어느 정도 깨지고 난 뒤부터는, 그 뒤로부터는 좀 아무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상승의 파동보다는 약한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하다가, 아니면 혹은 옆으로 좀 약간 이렇게 누르다가 SK 머티리얼처럼 이렇게 누르다가 빵 들어 올리는 그런 차트의 모양도 분명히 상승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모양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가 돌파되는 순간이 매수의 타이밍일 수도 있고요. 강하게 올라가는 타이밍입니다. 뭐 여기까지 본다면은 이 60선 이 자리까지도 우리가 한번 볼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자, 1차 파동, 그 다음에 여기 눌림목, 그 다음에 2차 파동 눌림목, 3차 파동,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응용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그 상승의 패턴 같은 거는 좀 기억하고 있다가 좀 그때그때마다 유도리 있게 머릿속이 복잡하겠죠. 이게 2차인가 1차인가 3차인가 3차가 끝난 것 같은데 뭐 이렇게도 스스로 고민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너진 거죠. 지금 현재는 무너졌습니다. 다시 또 이게 무너졌다고 끝난 거 아니겠죠. 이렇게 무너졌는데 어디서 또 이렇게 슬슬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자리가 나오면은 그땐 또 다시 이 친구로 공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지고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가 확인이 딱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탁 뛰어오르는 거죠. 보조 지표상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또 봐야 되겠죠. 한 번 더 누를 수 있어요. 이게 끝인가배 아닌가배 지하 1층인가배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공략을 하려고 그러다가 꾸역꾸역 참았던, 왜냐, 양지사 노무 새끼 그놈의 새끼 때문에 여기저기 다 이렇게 꼬인 상태, 오늘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동진 세미캠만 볼게요. 동진 세미캠 일봉상 볼게요. 자, 얘는 좀 특이합니다. 자, 요런 애들을 제가 사실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죠? 오토메이션인가 뭐 이름이 좀 긴 애가 있는데, 자, 그런 애도 로봇 관련주인가? 하여튼 그런 애들도 자동화 관련주인데, 그런 애도 요렇게 모양 1층, 2층 있죠. 자, 이렇게 바닥에서 잡아주다가 돌파가 나옵니다. 돌파가 나오니까 2층이 곧바로 나오는 거죠. 또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저는 이 2층 구간, 모나미가 이런 상황이죠. 자, 모나미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번 더 튀어나왔고, 모나미는 지금 이렇게까지는 올라간 상태죠. 근데 얘가 더 이상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른다.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대응을 할 뿐이죠. 이쯤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였다면, 얘가 한 번 더 아래에서 우리가 저가 매수해서 고가에서 판다든지, 혹은 여기가 돌파되는 순간이 보이면은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데, 지금은 이제 뭐 파동이 어느 정도 1차
2차까지 나온 상태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12% 강하게 나왔죠. 이게 이 주식이요. 이렇게 올라가고 난 뒤에 이게 지금 보시면은 5분봉입니다. 5분봉 보니까 너무 촘촘하네요. 한 30분봉으로 볼까요? 자, 강하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상승이 나왔어요. 1차 파동, 2차 파동이 나왔어요. 자, 1차 파동. 자, 여기에서 눌림목 2차 파동 하고 난 뒤에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좀 지지를 해주는 자리죠. 이게 파란색이 보이시죠? 120선인데, 자, 120선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돌려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돌려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근데 어김없이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SK 머티리얼처럼 강하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돌려내네요. 저점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따라잡는 거는 사실 안전한 매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언제? 최대한 낮은 자리, 최대한 낮은 자리, 최대한 낮은 자리, 얘가 다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리, 뭐 그런 자리를 좀 만들었다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돌파한다고 샀다가 다시 훅 이만큼 떨어지면은 정말 자신 없어집니다. 그래서 돌파할 때 만약에 사고 싶다면 비중을 아주 조금만 사고, 또 밑으로 다시 올릴 때 그때 조금 더 사고, 이런 식으로 분할로 사시든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돌려냈기 때문에 위로 한 번 더 칠 가능성 어느 정도 지금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KTH. 자, KTH의 자리입니다. 저점을 계속 낮추는, 자, 이평선도 전부 다 아래로 지금 다 꺼지고 있죠. 아래 다 꺼지고 있다가, 자, 이 자리에 작년 올해 4월부터 해가지고 7, 8월까지 계속 여기서 놀다가 탕 튀어 올랐어요. 탕 튀어 올랐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는 게 사실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최근에 이제 큰 거래량과 함께 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제 강하게 튀어 올랐죠. 튀어 오르고 난 뒤에, 자, 첫 번째 이제 눌림목 구간 지금 어느 정도 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다 한들 어차피 여기 보시면 노란색, 주황색 11 이평선쯤에서는 한번 돌려낼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모나미 같은 요런 애들 보니까 급등하고 난 뒤에 1차 파동 올리고 난 뒤에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옆으로 조금 더 횡보하는 그런 모양새가 최근에 좀 많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자, 1차 파동 나왔는데 이게 끝났냐? 저는 끝나지 않았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근데 KTH가 왜 저게 쓸데없이 오르냐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2분기가 굉장히 그 실적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시면은 2분기 실적 굉장히 강하게 잘 나왔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그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있냐? 없구나. 자, 분명히 제가 발췌를 한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다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잘 나왔어요.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잘 나왔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갔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지금 한번 분봉으로 한 30분봉으로 한번 보자면요. 급등하고 난 뒤에 며칠 동안 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급등하고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횡보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나면은 뭐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입니다. 다 맞추는 사람이 없죠. 제가 아무리 잘하는 사람 지켜봐도 뭐 수익 내기도 하고 손실 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는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위로 아니면은 아래인데 밑에 이제 한번 잡아주고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 좀 열어두면서 저는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매매했는 내용들을 좀 보면서 좀 아쉬움이 남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옵션 만기일이니까 조금만 차분하게 오전장은 좀 관망하고 좀 오후장 좀 자리를 좀 들어 올리는 그런 지수가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예측 조금 해보면서 내일장 좀 여유 있게 두세 종목 한꺼번에 보지 않고 한 종목 정도만 딱 골라서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향하였습니다.